자, 지금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겠다고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방부가 입장을 갖다가 밝혔습니다. 자, 한일 외교장관이 18일 한미일 3자 회담 후에 별도로 만나서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외무상은 양국 간의 군사 정보 이렇게 보호 협정을 이렇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병세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해서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국방부는 이게 한일 군사 정보 이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외교부는 반대하는 겁니까? 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 간에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협정인데요. 한국은 현재 32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60여 개국과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한일은 이념과 체제는 물론 북핵 위협까지 공유하는 이웃나라라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사 문제로 서로 간에 이 껄끄러운 측면이 있지만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이걸 갖다가 가서명까지 했다가 밀실에서 처리한다라는 논란이 번지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현재 두 나라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놓고 한국은 미국하고 정보 공유하고 또 일본은 이 미국하고 또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가 미국에 던져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엊그제 해군의 군무원으로 미국에 종사하면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을 했다라는 혐의로 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로버트 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컴퓨터로 접하는 정보들은 기밀 등급과 제공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제공된 이 정보들은 릴리스트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정말로 이 한국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극히 일부만 제공이 되었고 높은 레벨의 정보는 아예 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반도 관련 정보조차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우방에는 가지만 당사자인 한국에는 안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지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이 컴퓨터에서 이 캡처한 정보들을 전달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맹방이니 우방이니 하는 것은 한국 혼자의 생각이고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 언급에서 보듯이 한국이 과연 이런 어떤 이 정보 공유 협정이 되어 있는 미국한테도 소수의 정보만 받고 있는데, 자,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정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 일본과 제대로 정보 공유 협정을 맺지도 않고 있다. 과거사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본도 우리하고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싶어 하고 우리도 일본과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일본은 98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정찰 위성을 4개를 띄웠고 앞으로 이 위성을 8개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맞먹는 위성 정보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P-30C 같은 대잠수함 초계기가 100대가 넘게 있어서 동해에 움직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력과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또 잠수함 기지가 동해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 북한 잠수함 정보 공유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에 이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요.
과거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과거대로 놔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되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 처리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얼마나 우리가 취약한가 하면요, 북한의 미사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1조짜리 군 정찰 위성 사업의 허구에 대해서 지금 국감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발사 준비 시간이 1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킬 체인을 갖다가 한다면서 만드는 그 위성 정찰 위성이 정찰을 하는 주기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보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사이에 1시간 만에 후딱 준비해서 쏴버리면 우리 그 정찰 위성은 아무리 띄워봤자 북한의 미사일 감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2시간 단위로 설정하는 사이에 우리는 정찰 위성의 성능을, 북한은 그 사이에 발사 준비 기간을 1시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게 Eye in the Sky가 아니라 거의 Eye in the Blind 아닙니까? 자, 이걸 가지고 킬체인을 해서 북한에 한마디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2014년에 202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인 정찰위성 5기가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 이 사업의 작전 요구 성능을 ROC라는 걸 결정을 했는데 그때 북한의 미사일 준비 기간이 2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간에 북한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켜서 이제 처음에는 액체 연료를 넣다가 요즘은 고체 연료를 넣어서 35분을 갖다가 전략을 했고 지난 8월 29일 발사 성공한 SLBM도 고체 연료를 넣었고 여기에 100대 이상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발사 시간 단축에도 기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설계해서 만들고 있는 정찰 위성이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고물이 되어서 이서나마나한 정찰 위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수조 원짜리 킬체인이 눈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디다 대고 미사일을 우리가 공격용 요격 미사일을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공격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합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이 정찰 위성 사업을 대폭 숫자도 늘리고 성능도 개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찰 위성을 띄워도 미군의 위성에다가 그대로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킬체인을 통해 가지고 독자 개발하겠다고 MD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우리가 독자 개발한다라는 게 전부 엉터리가 되고 미국에 결국은 의존한다라면 그것이 MD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SLBM에 북한이 성공하고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하고의 과거적인 어떤 피해의식 내지는 열등감 내지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원내대표는요, 한일 사이의 군사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제2의 야릇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윤병세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모호한 의미의 군사협력을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병세가 말 똑바로 안 했다고 저는 비판했는데 우상호는 국회 및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걸 갖다가 비판하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 원내대표는 일본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식민지로 병합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한일 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군사협력은 국민 감정에 반한다. 일본 자위군의 한반도 상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사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 교류해서 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냐 한일 간 군사 보호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 국민 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슬금슬금 진행하지 마라. 이 문제만큼은 더민주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자, 본질적일 때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6.25 때 괜히 남북 간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저들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국을 분단시키고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든
중국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합니까? 중국이 사과하기 전에는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6.25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고, 어제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는 적기 들고 한국에 왔다고 6.25 때 이 서울 도심에서 떠들어대는 동영상을 밖에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6.25 참전이 조중 우호 혈명의 상징이다라고 이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도 과거 일본 식민사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한국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살아남으려면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보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북한이 등 뒤에서 동해에서 어디서 쏠 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사드라는 것은 북한이 땅 위에서 우리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감시하면 되지만 이제 좌우 뒤에까지 감시해야 됩니다. 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정보 제공이 없이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요, 한국의 정부가 야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럴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정부를 풀러주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를 극복하려면 한미일 간에 완벽한 상호 정보 공유 협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공되는 정보 수준을 월등하게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킬체인 하겠다고 DJ 정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MD 안 들어간다고요? 그 킬체인 한다라는 위성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자주국방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과거 일제 식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사를 따지려면 그걸 중국한테는 왜 못 따지고 북한한테는 왜 못 따집니까? 당신들 입맛대로 과거사를 갖다가 멋대로 포장합니까? 저는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고 미사일 위협을 막고 중국의 이 장기적인 한국을 마치 북한과 경쟁을 시키면서 양쪽 다를 자기의 영향력에 끌어들여서 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무산시키려면요, 한국은 한미일 삼각안보축을 공고히 구축해야 되고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남겨두고 지금 이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긴밀하게 접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당 의원들의 이런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에 대한 상투적 반대는 그야말로 386 운동권들이 과거에는 반미를 하다가 이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반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일을 통해서 한미일 이 안보 동맹이 구축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북한이 지금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반미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반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 반미는 곤혹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일을 함으로써 사실상으로 이 과거사를 계속 자극해서 이런 어떤 삼각안보 동맹축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야당이 놀아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정말 머릿속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 주사파에 머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